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어느 사이에인가 1200원대 이하로 내려와서 1193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추세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달러 약세가 고착화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판도가 이전 몇 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달러 약세 시대를 맞이해서 증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국 증시에 새로운 판이 깔린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한 2년 반 가까이 달러 강세가 노골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매우 강하게 지속이 되었었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서 달러 추세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중간에 뭐 들쑥날쑥 하긴 했습니다만 추이 자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러 강세 방향, 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미국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이 피하 식별 구분하지 않고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죠. 여기에 최근 2년 동안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달러 자산이 안전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고 성장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됐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한 이유가 달러 가격이 강세 쪽에 있었던 것도 많은 부분 영향을 줬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이니 반대로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특히 이번 3월 팬데믹 쇼크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지난 2년간 외국인들은 보여왔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요. 최근 한 2년 동안 달러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3월인데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중기적인 추세 자체는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양적, 질적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늘어났죠. 자, 미국 연준이 3월에 어떤 정책을 단행했습니까? 자, 제로금리로 전격적으로 회귀했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실시하면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양적 완화 과정에서 단 6개월 만에 그 이전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 6년간에 걸쳐서 발생했던 자산 증가, 대략 3조 달러 규모의 자산 증가가 단 6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달러가 쏟아졌던 것이에요. 그 달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3조 달러에 이르는 긴급 재정 정책으로 사용이 됐죠. 자,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물처럼 홍수처럼 쏟아졌고, 상대적으로 미국 외의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 기준금리가 0%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0.5%고, 그리고 긴급 예산 같은 경우
긴급 재난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 수십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미국은 3조 달러니까 뭐 3,600조 원 규모잖아요. 거기에 뭐 한 1%, 2%?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GDP의 1, 2%는 아닌데, 예. 어쨌거나, 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예, 여러 가지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쓰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번 팬데믹 쇼크 이후 미국이 과연 선진국이 맞는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번 팬데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과 싸우는 세계대전과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바 있어요. 그 세계대전에서 이기는 국가들 같은 경우, 빨리 진화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에는 패전국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월도매터에 나와 있는 일간 확진자 추이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 초반부터 잘 잡아가지고, 예,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수십 명 수준으로, 예, 크게 줄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상에는 이렇게 톡 튀어 보이지만 이게 미국이나 아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스페인에 비해서 매우 양호합니다. 아래 스페인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좀 늦게, 예, 일간 확진자 수위가 간신히 잡혔고, 최근에는 그 추이가, 7,000명, 8,000명 부근에서 최근에 한 2,000명? 1,000명대 후반? 예, 그 정도로, 예, 잡혔어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가라앉는, 예, 확 올라갔다 가라앉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 이건 잡힌 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일이 커지면 커졌습니다. 자, 결국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 이번 팬데믹 쇼크로 인해 가지고, 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기 선진국 맞아? 예,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양적, 질적인 이유로 해서 달러 가치가, 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불을 지핀 것 중에 하나가, 자,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에서 이 중국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해 줬습니다. 위안화로. 이게 뭐 위안화가 뭐 중요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미국이 기축통화 기축국으로서 지위를 가진 가장 큰 이유가 원유 결제를, 예, 달러로 해왔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유 결제를 뭐 작은 규모긴 합니다만 위안화로 결제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BP에서,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영국의 BP에서, 예,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것은, 예, 의미가 아주 크죠. 예, 이건 기축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예, 작은 타격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예, 가속화시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3월 이후, 팬데믹 쇼크 이후 달러원 환율이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 추이든, 그리고 달러 위원 환율이든, 그리고 유로 달러든 모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달러원 환율 1,200원 넘어가지고 뭐 3월에는 뭐 우리나라 망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러원 환율 오늘 장중에 1,193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달러 위안 포치 해가지고, 예, 달러당 7위안이 마지노선 해가지고 뭐 미중 무역 전쟁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봤었는데, 그 7위안을, 예,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위안화 강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로 달러도 유로 기준 값어치가, 예, 유로 기준 달러화로 보았을 때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달러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를 만들게 되죠. 자,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원화 우리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가치가 올라가네? 이렇게 됩니다. 예. 원화 가치, 한국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환차익이 기대되면서 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외국인 투자자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하면은 자,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겠죠. 달러를 매도하면 달러 값이 하락하게 되고 원화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원화 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 한국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네? 예, 이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했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만 이제는 그 순환이 반대로 긍정적인 선순환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달러 약세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수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점이 최근이 아닐까 싶고요.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게 고착화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말 다음 주입니다. 7월 31일에 저의 월간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벌써 86차입니다. 86차니까 이게 벌써 한 7년 넘어가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미나예요. 자,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는 시장 깊은 곳의 이야기와 연구 자료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기준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요즘 길다 보니까 세미나 안내 못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원화 가치 상승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 10년, 2010년대 달러 강세, 그 이전 10년 달러 약세, 2000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이전 10년 달러 강세. 자, 이제 그 판이 어떻게 바뀔지 2020년대 함께 주식시장에서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